예,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10월 2일 목요일장을 리뷰하고 연휴 이후에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2일 목요일장은 정말 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날 뭐 처음으로 500포인트를 구경을 했었죠. 파생이라면은 뜻깊은 날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목요일에 일어났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10월 옵션 만기일이었죠. 수요일에 야간 선물은 1.6% 상승 했었고, 그 당시 외국인은 2211억 대량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외국인 화요일이었죠. 수요일에 외국인의 현물 선물 매수, 그리고 유독 강조드렸던 이제 옵션 양매수에 외국인 40억씩 들어왔던 거, 그런 포지션에 힘입어서 야간 선물이 독보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야간에도 외국인은 선물을 대량 매수했던 거죠. 따라서 목요일 아침에 선물이 1.7% 갭 상승 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크게 올라서 장중 4%를 넘겼다가 막판에 밀리면서 3.06% 상승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5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고요. 9월 CPI가 2.1% 상승했고 근원 CPI는 2.0%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 4.2%, 수산물 6.4% 등 먹거리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로리로건 연은 총재 연설이 있었는데요. 노동시장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돋보인다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시간을 두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중국은 8일까지 휴장이고요. 10월 1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당일 콜옵션 384억으로 평균 이상 거래가 나왔고요. 풋옵션도 319억으로 평균 이상의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신청은 없었고요. 진행률은 약 88% 정도에서 잠깐 멈춰 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의약품 100%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을 참석하기 전에 27일에서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셧다운 이틀째 들어 공무원의 대량 해고가 단순 협상용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자, 일단 먼저 종합적인 내용, 실시간 방송으로 다뤘던 내용들, 그리고 텔레그램에 언급드렸던 내용들,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정리한 내용들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시작된 이후 시장은 종합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가며 코스피가 마침내 3,500을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소비 촉진 등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유동성 확대로 증시에 돈이 유입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도가 확대되고 있죠. 단 재정 확대는 화폐 가치 하락과 함께 환율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증시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지만 차후 이 같은 국채 발행 증가가 금리 상승 압력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며 다시 시장에는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후에, 지금 당장은 일단 위에 있는 요 상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에 기록들입니다. 많은 기록들이 터져 나온 대단한 날이었죠. 첫 번째, 삼성전자 9만 원과 하이닉스 40만 원이 동반 달성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코스피 200 선물이 500포인트를 구경했죠. 장중 돌파했었고요. 사상 최초로 코스피 지수가 3,500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492 콜옵션이 전일 저가 대비 최대 640배 상승했고요. 495 콜옵션은 전일 종가 대비 최대 431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431배까지 올랐던 495 콜옵션은 결국 0으로 결제에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자, 차트 보시면 이런 이게 지금 전날 0.01에 있던 옵션인데 목요일에 아침부터 급등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뭐 100배 이상도 나왔지만 더 상승을 했었죠. 이 100배 이상 나온 다음에 또 한참 빠져서 70% 정도 빠진 다음에 다시 끌고 올라간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배가 넘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배가 넘었고, 자, 여기서 100배 이상, 120배 이상 끌어올린 다음에 70% 하락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종합적으로 전일 저가였던 0.01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0.01에 근데 외국인들이 사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론상 이제 431 4.31까지 갔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결제를 못 시킨 거죠. 0으로 끝난 겁니다. 이렇게 0으로 이런 엄청난 움직임을 무빙을 보였던 그런 날이었고요. SK 하이닉스의 34만원 콜옵션이 월간 최저가 대비 약 78만 5천% 상승해서 결제가 됐습니다. 약 7,850배의 결제 수익을 기록한 거죠. 물론 이것도 이론적으로 뭐 그 가격에서 거래가 뭐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거래가 찍혀 있었습니다. 70원 기준으로 70원 대비 7,850배 상승한 결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개인 코스피 매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조 3,404억 원으로 끝이 났죠. 통합입니다. 넥스트레이드까지 더해서. 그 다음에 외국인 코스피 매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조 2,640억입니다. 일간 기록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조 8,466억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개인 매도량을 기록했습니다. 2천만 주가 넘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역대 세 번째 외국인 매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2천만 주가 넘었고요. KRX 반도체 지수 역대 최초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많은 기록이 탄생한 그런 10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생인들이라면 정말 대단한 날이라고 생각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뭐 그때 실시간으로 적었던 내용을 잠깐 보면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요거 495 콜에 대한 거, 492.5 콜에 대한 것도 640배까지 기록된 거. 그다음에 코스피 현물 개인 매도 기록이 최대 기록이었죠. 그 뒤에는 이제 24년 3월 21일, 그다음에 9월 10일, 25년 9월 10일, 24년 7월 5일, 24년 2월 2일에 이렇게 기록을 이어서 찍었고요. 외국인 코스피 현물 매수 기록도 1위 최대 기록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24년 1월 11일, 25년 9월 16일, 24년 2월 2일, 24년 3월 21일을 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9만 5,500원으로 종료되면서 이제 이렇게 옵션이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나오기도 했다. 이거는 이제 이론상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50배. 자, 파생반 텔레그램 내용을 이제 타임라인식으로 복귀해 볼 건데요. 오늘은 3컷 정도만 주요 3컷 정도만 살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전, 점심, 오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복귀 차원에서 기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13분. 자, 일찌감치 외국인은 콜매도를 100억 선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들은 전일 양매수 배팅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었죠. 외국인들이 이례적으로 좀 많은 양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따라 양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큰 수익이 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냥 시가에만 팔아도 사실은 뭐 엄청난 수익이 뭐 10배 찍고 가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서 보통 여기서 잘랐다면은 그래도 보통 10배에서 뭐 20배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었으니 큰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분명히 잘라내야 되는 거고, 잘라낼 필요도 없죠. 뭐 90% 이상 죽었으면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완전히 죽이고 한쪽을 크게 살리는 양매수 기법이 아주 강하게 통했던 그런 날이었고요. 외국인이 그거를 주도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그렇게 급등한 콜옵션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일부 차익을 계속 시작을 하면서 9시 13분 기준으로 벌써 100억까지 늘어났었죠. 그러나 어제 40억 들어간 거는 10배 이상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400억 이상의 매도가 필요한데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야간에도 좀 줄였으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초반에는 한 150억에서 200억을 계산했고, 더 많이 올라가니까 와 이제 300억에서 400억 정도는 팔아야 되겠다 이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 한 200억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찍더니 더 이상 늘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콜 매도도 200억 이상 막 초과해서 막 팔지는 않은 정도는 결국에는 어쨌든 상승세를 유지한 채 만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포지션이 끝까지 상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더라도 막 급격하게 추락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제 시에만 마지막에만 금투가 그래도 연기금의 매물도 좀 마지막에 나왔고, 그러면서 금투는 이제 상승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눌러대면서 마지막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종가에 급락하고, 그죠? 주식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LG엔솔만 급등하면서 이거를 좀 방어해주고, 그런 식으로 밀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마지막에 495 풋옵션이 결제 시에 종가 대비 5배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최대한, 그리고 이제 콜 매수를 했던 거를 이렇게 급등을 봤는데 굳이 밑으로 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고가를 유지한 채 선물과 콜옵션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도 위에서 여기서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저 위에서 한 3시 돼가지고 정리했고, 콜옵션은 이제 천천히 분할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9시 26분에는 외국인 콜옵션은 크게 보면 반 정도 차익했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거는 아침에 26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더 커져가지고 그 반이 계속 유지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아니면 조금 더 팔았죠. 3분의 한 1 정도 남기고 팔았던 것으로 보여요. 200억 찍을 때까지는 보면. 반은 남아있고 아직은 꺾이기보다는 최소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남아있는 거는. 9시 28분에는 개인은 492콜을 주력으로 외국인 차익 물량을 받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침에 492.5콜에서 위로 넘어갔어요. 더 많이 개인들은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500콜까지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거를 이제 매도했고, 주력으로 497.5를 매도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를 0으로 만들었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도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옵션을 피해서 콜 매도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걸 0으로 만들었죠. 495콜까지도 0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던 옵션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10월몰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은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상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상승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전일 라이브 방송에서 외국인 이런 포지션은 495 이상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아마 조절이 된다고 해도 490 이상은 만들어야 될 텐데, 근데 그 당시가 480이었어요. 480 어쩌고 479 막 이러고 있는데 490 이상의 포지션을 구축을 한다고?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걸 구축한다고? 약간 의아했었는데, 외국인은 490이 뭐예요? 495도 뛰어넘어서 500을 찍는 모습까지도, 물론 코스피 200은 500에 조금 못 미쳤지만 거기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같이 큰손 중심으로, 큰손이 전일에 굉장히 많이 환매하고, 그렇죠, 돌려섰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갖고 있던 거를 이제 포기하고 항복하고 다시 매수로 어느 정도 크게 돌렸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탑승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옵션은 외국인 수익과 개인 수익이 같이 잡혔습니다. 그걸 모두 금투가 감당을 해야 했죠. 금투는 이전에 정말 많은 수익이 났었죠. 지난 9월 만기 때 3천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계산해서 올려놨었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의 손실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3분에 개인들 코스피 현물 매도가 7천억을 돌파,
했었고요. 당시에 37분에도 현물 매도 8천억 돌파 쭉쭉 이어졌습니다. 9시 41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5천억을 돌파했고요. 외국인 콜 매도 차익은 100억가량 나왔지만 아직도 물량이 많아서 상방 유지 중이다. 포인트 잡았고요. 9시 45분에는 삼성전자 9만원과 하이닉스 40만원이 동시에 도달한 기록적인 날이다. 그럼에도 개인들은 21년 1월 동학개미운동 당시 고가에서 추격 매수로 끌어올렸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계속 팔기만 하고 있다. 수급적으로 20년 후반과 21년 초 그 동학개미운동 시절과는 다르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밑에라 잘 가려졌네요.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르다고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수급적으로, 그렇죠? 수급적으로 20년 후반과 21년 1월의 동학개미운동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좀 좁혀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컷입니다. 자, 요거는 10시 2분 볼벤 상단과 빚값 근접. 자, 여기가 오늘의 목요일에 자 하이라이트 지점이기도 했어요. 자, 여기 장기 빚값. 자, 여기는 이미 통과했죠. 여기는 한번 막혔다가 통과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돌파한 걸 이용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멀리서 오는 미리 그어진 요 빚각이 여기서 만나면서 제가 야, 이제 여기 근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500 싸움을 벌인다. 그래서 여기 빚각과 500 대결이다. 요때 그래서 과연 빚각을 넘어가냐 500이냐 했는데 빚각도 넘어가지 않고 500도 순간 넘어가는 선택을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시간을 끌어서 빚각이 올라오는 걸 기다려서 이렇게 500을 찍고 밀렸죠. 이때 순간적으로 이 시기 뒤에 이제 삼성전자가 9만 원을 순간적으로 넘어서 9만 300원까지 찍는 9만 원에 400만 주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거를 한 방에 그냥 잡아 먹으면서 끌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495콜은 이제 외국인 매수 보유한 게 이제 240배 올라가던 시간이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올라갔었죠. 10시 23분엔 아직도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무슨 흐름이요? 상승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10시 23분이면 여기에요. 여기밖에 되지 않아요. 좀 더 가는 거죠. 500까지 여기서부터 3포인트 더 간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10포인트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이게 눕혀 있는 거 되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퍼센테이지 그 폭은 진폭은 꽤 컸습니다. 여기서 콜옵션이 요만큼 해서 10배로 갔으니까 10배가 움직이는 옵션들이 있었으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요. 조정 받고 나서.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거스르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네. 만약에 여기서 시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여긴가 하면서 시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네 바로 커트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스위칭까지 나가면 더 좋겠죠. 어쨌든 시장의 대세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은 철저히 조심해야 되고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수급적으로나 돌아서는 게 뚜렷하게 나오거나. 어제 양매수를 크게 하는 외국인을 보고도 양매도를 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기도 하고 이것도 시장을 거스르는 거죠. 외국인이 뻔히 40억씩 양매수를 하는데 야 나는 그걸 이길 거야 양매도 한다? 그럼 콜매도해서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100배 200배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양매도를 나 조금 먹으려고 한 100만원 먹으려고 저기 외가 양매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양쪽으로 그러면 이 100만원이 마이너스 1억이 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진짜 극단적으로는 마이너스 몇억 수억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0.01짜리 했다면 0.02짜리 했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가 그거 정말 조금 그 소탐 대실이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유리할 때가 많지만 요즘같이 변동성 확장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놓고 어제 변동성 배팅을 했는데 제가 외국인들이 외국인 이거 갭을 노리는 거구나 말씀드렸잖아요. 갭을 노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갭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다 양매도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배팅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먹지는 못하더라도 사고는 안 나니까 최소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시장이 보여줄 때까지는 순방향 결이 더 중요합니다. 신고가 장세의 특징을 고려해야겠죠. 계속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상단 매물대가 약한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없고 밑에서는 새로운 매물대가 이제 하나씩 받쳐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약해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신고가 장세의 특징이죠. 막힌 게 없으니까. 자, 10시 39분에는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가 1조 5천억을 돌파했고 이제 500포인트에 1포인트도 안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10시 44분에는 500 직전에 외국인 선물이 순간 단타로 개인 선물 매수가 소폭 진입되기도 했는데요. 약간 완급 조절 정도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쯤이네요.
개인 현물 매도세, 즉 프로그램과 현물 매수세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빚각 500 체크 다시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10시 51분에 개인 큰손 선물이 739계약을 포함해서 500 근처에서 매수가 있었는데 그 뒤로 순간 500을 찍고 이런 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대량으로 갑자기 개인 선물 큰손 선물이 딱 찍고 올려가지고 10시 58분에는 외국인 콜 매도가 120억대 이상, 아침보다 콜옵션이 더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의 콜은 더 많은 금액을 정리해야 포지션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120억으로도 안 된다, 120억으로도 이건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외국인의 상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11시 9분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1조 원을 돌파하던 시간이었습니다. 11시 9분 동시에 개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도가 2조 3천억을 돌파했었고요. 자, 11시 10분에는 삼성전자 한 번에 그 400만 주 9만 원짜리를 잡아 먹었습니다. 9만 원 호가를 잡아 먹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컷으로 이렇게 이제 오후로 넘어왔습니다. 500을 넘기고 나서 이제 뒤에 슬슬 이제 힘 빠질 때쯤, 이제 마무리, 연휴 앞두고 좀 마무리할 때쯤 이제 옵션 만기 이제 결제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수급 현황을 이제 체크한 거고, 이거 3시 1분에 체크한 내용 중에서 자, 뭐를 이제 보시면 되냐면은 일단 이론적인 내용으로, 자, 이론상, 자, 종합적으로 그냥 다른 거 고려 안 하고 옵션 만기니까 단순히 옵션만 계산해서 봤을 때는 저는 코스피 200이 490에서 92.5 사이가 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5포인트 정도가, 최소 3포인트 이상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코스피 200이 저 정도면은 지금 코스피 200이 저 당시에 490 한 6포인트, 7포인트 이렇게 돼요. 6포인트 정도 되고 있었거든요. 요쯤 거의 496. 그래서 야, 이거 제법 먼데. 490 6 뭐 요 정도 5, 6 이렇게 보일 때 6포인트 요 정도에서 좀 먼데 했는데, 근데 먼 이유가 있었죠. 옵션 외적으로 현선물이 하락을 방어하는 외국인의 힘이 강한 날이지. 옵션 만기는 단순히 옵션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 선물도 있고, 미니 선물 옵션도 있고, 그죠? 다양한 싸움이, 그리고 선물도 뭐 아예 개입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주식 선물의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옵션 포지션의 최적을 위클리 옵션 만기보다는 찾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그래도 마지막에는 조금 밀 확률이 있었던 건데 그래도 버티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490에서 492의 적정선에 가다가 LG엔솔이 크게 올랐죠, 종가에. 그러면서 더 못 내려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종가를 끌어내리면서 어떻게 해서 493.41까지 낮아져서 끝난 거죠. 그때 선물, 자, 동시효과 들어가자마자 선물 딱 때렸죠. 그래서 변동성을 결제 시에 추구를 했던 그런 날이었죠. 3시 9분에는 금융투자는 오늘 외국인의 강력한 상방 배팅에 밀려서 프로그램 기반 차익 거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차익 거래도 많이 나왔죠. 차익 매수가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 4,800억대였는데 줄어들면서 끝났고요. 3시 13분에는 497.5 콜은 전일 대비 이론상 250, 600까지 상승했다가 외국인의 콜 매도에 의해 0으로 마감할 위기에 처해 있는 만기이고 실제로 0이 됐고 495까지도 0이 됐었죠. 431배 갔던 것도 0을 만들었던 그런 엄청난 만기일이었죠. 3시 25분에는 종가 연기금을 포함한 금투의 물량 출회 시도가 먼저 나오면서 동시효과 예상지수를 낮춰놓지만 결국 얼마나 다시 잡아먹느냐가 관건이겠죠. 선물은 동시효과가 들어가자마자 첫 분봉은 하락했습니다. 옵션만 보면 이제 최적은 490에서 92.5 사이였지만 외국인의 방어세에 의해 493.41로 적당히 내려서 마감했고요. 자, 이거 430배 올랐던 것을 0으로 원위치한 옵션도 나오고 사상 최초로 500을 구경한 역사적인 만기일이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종가로 LG엔솔 이 추가 급락을 방어했던 것도 적어드렸고요. 개인은 이제 3시 10분 이후로 선물을 사들이면서 6,700억 매수로 끝났는데 실제로 이게 나중에 조절돼가지고 4,296억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그 시간부터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2천억 정도로 이제 조절해서 이제 완전히 최종 수급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반 일부의 내용을 좀 점검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요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저거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대부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말을 하는 거 내가 방송을 계속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완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타이핑돼서 기록이 남는 거니까 방송을 그리고 계속 놓치지 않을 수가 놓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고 싶으시길 원하다면 실시간으로 원하신다면은 댓글 보시고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은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요. 상단에 의미부여 크게 두지 않지만 500 라운드 피겨 자리 정도 본다 말씀드렸죠. 비슷한 자리 근접해가지고 이제 끝이 났었고 491.4 별로 의미 둘 필요 없다. 그냥 거의 무정차 통과했죠. 481 여전히 중요한 거.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나중에 조정 나오면 다시 한번 뭐 리뷰해서 언급 드리면서 가면 되고 오늘은 계속 반복하던 거니까 밑에는 생략할게요. 이거 481, 467.6 뭐 446 부근 이런 자리들 455.2. 위에나 520 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윗꼬리 달고 음봉 자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갭 하락으로 이게 갭 하락으로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여기 한번 지키겠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거 원래 여기서 장대봉이 하나 더 나오기가 쉬워요 사실은. 근데 연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연휴 변수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그 밤 연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미국 증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겠죠. 어쨌든 요 갭 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갈런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이에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뭐 나스닥도 수급이 계속 양호해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흐름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올라오고 있고 셧다운은 사실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올랐던 날도 많았고 올랐던 때도 셧다운이 주식을 끌어내린 기록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중립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무난하게 뭐 어차피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보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의 전망이 더 기대가 높아지면서 좀 그렇게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뭐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은 사실 여기 공간을 더 한번 열어줄 수도 있겠죠. 피크를 더 찍으러 가는 거지. 뭐 삼성전자 10만 원을 한번 찍어준다든가 순간적으로라도 그래야 이제 개인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기가 쉽겠죠.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처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사주는 쪽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크 같이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은 2시 12분과 3시 1분으로 체크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옵션만 놓고 봤을 때 조정을 보이면 마감한다면 이제 개인들의 품매수가 490풋부터 아래로 쭉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한시키는 490에서 92.5 사이가 최적이다. 근데 방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최적을 갈지는 모르겠다. 요 정도의 언급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3시 1분에 체크한 거 똑같이 이제 금융투자의 포지션을 고려해서 그 라인을 말씀드렸고 이제 옵션 외적으로 선연물 방어하는 외국인들의 힘 강하고 외국인 당일 옵션은 전일 콜 수익을 내는 콜매도 진행 중인 상태였죠. 497.5가 이제 요 마감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는 아까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10월 옵션 만기일 이제 마지막에 종가 이제 급락해서 끝나가지고 이거 495 풋옵션이 0.31에 진입해가지고 1.59로 5배 결제가 됐었죠. 497.5도 2배 이상의 결제가 됐었고요. 코스피 200이 마지막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해서 쭉 떨어져서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10월 옵션 만기일 결과 추정을 해보면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은 300억 이상 317억의 수익으로 추정되고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이제 정확하지는 않고 뭐 대략적으로 증권사 평균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정 300억 이상의 수익 종가 급락에 의해서 결제 수익이 좀 축소됐어요. 원래 더 많이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개인도 더 많은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106억 정도 100억 정도로 이제 수익 마감했고 종가 급락에 의해 결제 수익이 축소됐습니다. 이거는 저 밑에 있는 450콜이나 460콜을 가지고 있는 일부 개인들의 큰 수익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거고요. 금융투자가 400억 정도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 급락에 결제 손실이 축소돼서 원래 손실이 더 컸는데 축소되면서 마감했고요. 투신이 약 100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기타 법인이 약 50억 가까운 수익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천만 주 정도 대량 매수가 나왔고요. 개인은 2,126만 주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최대 기록을 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9%까지 급하게 좀 올라갔죠. 크게 올랐고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049억 매도로 장중 5천억 매수를 넘기다가 후반부에 매도 전환되면서 마감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 외국인들 후반부에 매도가 집중되었죠.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렇게 청산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미니 선물은 4,338억 매수로 매도 포지션에서 급하게 환매하면서 쇼커버링이죠. 환매하면서 청산하면서 만기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손실, 미니 선물에서는 손실인데 그 손실을 나머지에서 다 메꾸고도 남았죠.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아직도 매수 우위의 중립 포지션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조 8,466억의 대량 매수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3조 2,8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차익 매수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차익 매수는 이제 프로그램 차익은 차익을 내는 목적에 의한 매수가 코스피에서 2,312억의 매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평가된 현물 코스피를 금융투자가 주로 저평가된 거를 주로 사고, 저평가된 걸 사고 고평가된 선물을 원치 않게 좀 판 게 있었습니다. 나머지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조절이 됐는데, 장중에는 계속 금융투자가 개인과 외국인이 사는 걸 받아주면서 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된 현물을 사고 고평가된 현물을 팔면서 그 안에서 차익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발동이 많이 나온 날이었죠, 유독. 그래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기관도 뭐 그냥 마냥 이제 밀릴 수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래가 좀 많이 나왔었죠. 환율은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00.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416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중기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월봉 기준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1,410원을 계속 봐야 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 거기 뚫리면 1,440원. 국채 선물 10년물은 외국인들은 지난주부터 국채 선물을 대량 매도 중이며 목요일은 1조 3,657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10월에서 11월로 미뤄지고 일본은행이 10월에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에 대응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전일 급등에 8%대 정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아주 반응이 안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완전한 오버슈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한 15% 정도 이렇게 뜨면은 와 이거 오버슈팅으로 볼 수 있겠는데라고 되지만 그냥 적당한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1% 상승해서 22.34로 마감했고요. 상승으로 변동성 지수가 올랐고 11월물의 등합도 전일 24.7에서 27.2로 올랐습니다. 볼벤 하단에 근접해서 반등 나온 상태죠. 자, 연휴로 인해 조정된 옵션 만기 일정 체크 카페에 올려놨는데요. 자, 네이버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구독자분들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카페는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초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이제 10월 10일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요거 끝났죠. 10월 옵션 만기 끝났고 그날 위클리 옵션 상장했죠. 자 2일에 상장한 거는 2주 건너뛰어가지고 16일에 만기입니다. 이렇게 목요일 옵션입니다. 이건 목요일 옵션. 그 다음에 29일 월요일에 상장한 월요일 위클리 옵션은 자 연휴 끝나고 10일 금요일에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 뭐 월요일 위클리 옵션과 목요일 위클리 옵션은 적당히 5일 6일 거래를 해요. 그런데 10월 10일 연휴 끝나고 상장하는 월요일 위클리 옵션의 경우는 다음날 바로 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일 상장 13일 만기라서 이틀짜리예요. 거의 데일리 2배죠. 그래서 굉장히 프리가 빨리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기 전날. 그래서 이틀짜리 짧은 걸 10일에 상장하고 13일에 만기다. 그리고 2일 거 상장했던 거는 16일에 건너뛰어서 이때 만기다라는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페 많이 들어오셔서 뭐 매매일지도 많이 남겨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그리고 다른 분들은 매매 어떻게 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양매수 하신 분들도 계시고 황상일로님도 글 올려주셨네요. 콜 수익을 크게 내셨은 것 같은데 콜옵션 500, 그쵸 490죠. 복권 매수 한번 하셨네요. 네,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양매수 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카페를 좀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짧은 10월물을 통해서 연휴 앞두고 개인들의 매도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10월 만기까지 과격하게 땡겼다면 11월물은 상대적으로 긴 만기로 포지션 조율의 시간이 길어진 만큼 단기 피크를 찍고 돌아서며 자리 싸움을 거칠게 할 가능성을 보면서 블록들이 집중된 12월물을 향해 본격 변동성을 준비하게 되는 시간. 자, 블록들은
12월물에 집중되면서 외국인들이 콜매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계속 마냥 상승하기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10월 만기를 살리려고 상승해서 그래서 뭐 수백억의 수익을 냈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12월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중간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친 흐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12월물을 향해 본격 변동성을 준비하게 되는 시간일 가능성을 보면서 늘 하던 대로 실시간 수급 변화를 함께 지속적으로 살피며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상단으로는 500을 넘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이 흐름을 꺾을 때까지는 결과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며 연휴가 긴 만큼 연휴 사이 변수를 고려하여 10월 10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같이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즐거운 시간 다들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10월 10일 금요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다시 보기 할 만한 내용들을 조금씩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영상 올라오면 시청하셔서 이때 이런 거 중요했지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